잠시 현재 북한 내 코로나19 확산세를 전문의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김신곤 통일보건의료학회 이사장 화상으로 연결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우선 이사장께서는 현재 북한 내 코로나19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한데 북한에서 현재까지 확진자 수가 35만 명이라고 공개를 했습니다. 지금 북한 내에 퍼져 있는 게 오미크론 바이러스인 겁니까? 일단 북한발 보도를 보면 오미크론 BA2로 그렇게 나와 있고요. 아시는 대로 전염력이 굉장히 강한 바이러스로 되어 있죠. 근데 좀 우려하는 건 방금 전에 양무진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예. 이게 4월 말부터 지금 퍼진 걸로 돼 있는데 4월 말이면 전국에서 평양으로 모여서 행사를 할 때거든요. 그리고 그때 보면은 자신감들이 있어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경우들이 적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평양 내에서 국한되지 않고 지금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기로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틀 만에 나온 보도에서 그 검사를 발열이 의심되는 사람들이 18,000명이라고 했거든요. 사실은 엄청난 인원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 현재까지 WHO에 보고했던 검사 키트로 의심 환자 검사했던 게 6만에서 한 7만 명밖에 되지 않거든요. 예. 하루에 18,000명이 의심되는 발열 환자가 발생했다. 검사할 수 없는 검사할 수 있는 능력을 넘어서는 그런 수치라고 보고요. 예. 국가 간에 이제 사실은 전체적인 봉쇄를 했었고 또 북한이 지역적인 지금 봉쇄도 아주 강력하게 하고 있는 나라이긴 하지만 이미 각 지역으로 아까 말씀드린 평양을 통해서 지역으로 퍼진 게 있다고 한다면 그게 굉장히 이후에 유병 규모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어서 사실은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은 뭐 강력한 격리 조치를 하고 있긴 한데 앞으로의 확산세는 좀 수치가 어느 정도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뭐 정확하게는 예상하기 쉽지 않죠. 이게 장단점이 있거든요. 북한은 이제 고전적인 방역, 봉쇄하고 또 이 제한하고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방역 성공적인 국가로 얘기를 해왔던 부분이 있지만 지금 이제 뚫리기 시작한 상황에서 더군다나 오미크론의 아시는 이 전파력이라는 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처럼 사실 굉장히 이 전염을 막아줄 수 있는 강력한 마스크를 쓰지 않고 방송들이나 이 언론 보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김정은 위원장도 사실은 우리가 얘기하는 일회용 덴탈 마스크 쓰고 있거든요. 이건 오미크론을 막는 데는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별로 예를 들어서 집 밖에 못 나오게 하는 락다운이 되지 않는 한 사실은 전파를 막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는데 북한의 지금 상황들을 봐서 사실은 집 밖에 못 나오는 락다운, 상하이처럼 이런 것들을 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거든요. 지역별 락다운을 하겠지만 그래서 유병 규모는 앞으로 굉장히 저는 증가할 거라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짚어봐야겠는데요. 북한의 의료 체계가 사실은 열악하기 때문에 확진자 치료 등이 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좀 우려가 됩니다. 북한의 의료 시스템으로 봤을 때 확진자 집계라든지 치료 등 이런 부분들 괜찮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단 능력 자체가 지금 부족한 상태이고요. 일단 유병 환자가 생겼을 때 저희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첫 번째는 저희가 환자 개개인에 있어서 면역력 문제죠. 그런 면에 있어서는 북한이 전반적인 국민들의 영양 상태가 주민들의 영양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취약한 계층들이 많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백신 접종률이 공식적으로 0%인 나라이고요. 또 치료제, 우리 같은 팍스로비드 같은 치료제가 없죠. 또 환자가 걸려서 치료를 받기 시작할 때 음압병실이라든지 중증화되었을 때 인공호흡기라든지 이런 거 거의 미비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오미크론이 치사율이 별로 높지 않다 그런 얘기를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도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에 있어서 오미크론의 치사율은 독감의 한 6배 정도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한 0.6% 정도 되거든요. 산술적으로 생각하면 북한에서는 그게 1% 이상이 될 거라고 볼 거고요. 1% 이상의 사망률을 낸다는 얘기는 그 규모의 3배 내지 5배 정도 이상의 중증화율이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인 인원으로 봤을 때 사실 상상하기 싫은 그런 중환자 또 사망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백신 이야기가 이제 앞서 나온 김에 백신 지원 등과 관련해서 우리나라는 조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원 방침을 밝힌 상태인데 다른 나라 등 국제사회 방침은 이제 북한에 대한 백신 지원 관련해서 좀 방침이 어떻습니까? 이제 코백스를 통해서 몇 번 이제 코백스라고 하는 경우는 이제 백신 구입을 직접 하기 어려운 나라들을 일단 염두에 두고 만든 국제적인 기구이고요. 그곳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포함해서 최근에 이제 노바백스까지 북한의 백신 지원을 타진했지만 북한이 처음에는 백신 요청을 했다가 그 이후에 프로세스에 협력하지 않으면서 다 무산이 되었거든요. 근데 그때 뭐 여러 가지 이제 추정들이 있긴 했지만 북한이 대외적으로 밝힌 거는 우리보다 어려운 나라에 먼저 주라는 식이었어요.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이건 또 다른 얘기가 되고 있고요. 코백스를 통해서는 공식적으로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다른 백신, mRNA 백신이라든지 노바백스 백신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잉여 백신 때문에 우리나라도 지금 1,000만 분 이상이 폐기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은 뭐 훨씬 많은 물량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와 관련된 협력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요청을 하지는 않겠지만 미국과 한국 정부가 내부적으로 소통하고 북한과의 소통을 통해서 일정의 해법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루트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향후 북한 내 코로나19 추가 확산을 막을 방안, 뭐 저희가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추가 확산을 막으려면 어떤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야 할까요? 일단은 지금 유병 규모가 급격하게 커질 거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백신이 아니고 사실 치료제입니다. 그러니까 의사들 입장에서 북한의 보건의료인의 입장에서 코비드-19에 걸린 환자 중증화되는데 치료약이 하나도 없다. 이것만큼 답답한 건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탁스로비드 같은 치료약제가 신속하게 들어가야 되고요. 지금 이제 한 가지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이런 약제들의 특허를 가지고 있는 파이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들의 지원을 위해서는 이거를 생산할 수 있도록 소위 복제약 생산을 허락을 했고 우리나라에도 셀트리온 같은 제약회사가 그런 저소득 국가들을 위한 팍스로비드 생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저는 하나의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와 관련된 거를 우리 정부가 파이자 혹은 미국 정부와 같이 적극적으로 논의하면서 어차피 우리가 생산한 거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 우리가 쓰는 게 아니고요. 그런 나라에 지원하기로 했던 거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에서 코로나 대응에 가장 잘하는 나라처럼 객관적으로 나와 있는 수치로는 그러다가 지금 마지막 단계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로 지금 변모하고 있는 북한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가 우리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좀 설득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도 변이들이 어디서 생겼냐면 백신 접종률이 높지 않으면서 질병이 급격히 증가하는 곳에 생겼거든요. 인도가 그랬고 또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그랬습니다. 비극적인 시나리오는 북한이 백신 접종률 0%의 국가에서 또 이상한 변이의 진원지가 될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단지 북한 주민들의 건강과 생명의 문제만이 아니고 저는 국제사회가 주시하고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백신 협력보다도 지금 먼저 중요한 거는 치료제 지원과 관련된 내부적인 소통, 합의들을 만들어내는 거. 그리고 방역과 관련해서도 물품들, 장비들 굉장히 부족한 상황일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빠른 시간 내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지금 새 정부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남북 관계가 더 나빠질 거라는 예상을 하는 전문가들이 많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문제가 새 정부의 생명에 대한 관심, 생명 사랑에 대한 그런 거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정치, 경제적, 군사적으로는 지금 어려운 갈등에 있다 할지라도 북한 주민들의 건강과 생명의 문제에 있어서는 새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의지가 있다는 것을 오늘도 나왔지만 표방할 뿐만 아니라 대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 좀 겉으로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라인을 통해서 적극적인 의사와 지원들을 위한 해법들을 좀 창의적으로 만들어내기를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이사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신곤 통일보건 의료학회 이사장 화상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